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입니다. 수능 특강이 있고 수능 특강 영어 독해가 있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랑 달라요. 두 권이죠. 둘 다 이제 반영 교재인데, 그러니까 1년에 반영 교재는 세 권입니다. 수특이랑 그 다음에 이 영독 수능 특강 영어 독해,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올 수능 완성, 이렇게 반영 교재가 세 권입니다. 어디에서는 영어에서는 지금 요 영독 교재를 의미하죠. 수능 특강 영어 독해. 현재 정발고등학교에서 수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어떤 게 수능 특강 교재고 아닌지가 직접 연계였죠. 지문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어도 안 바꾸고 유형만 좀 바꿨어요. 이게 빈칸이면 똑같은 지문인데 빈칸 대신에 글의 주제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냥 암기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뭐 10몇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7문제인가 8문제로 줄었다가 지금은 이제 별 의미는 없죠. 연계라는 게. 왜 전부 다 소재 연계, 간접 연계니까. 근데 연계가 안 됐다고 봐야죠. 간접 연계는. 간접 연계가 아직도 잘 인지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일본 문화가 나온 거예요. 일본 문화에 무슨 저기 화산에 관한 전통이 나온 거예요. 그 화산, 그 저기 불 뿜는 화산이 있잖아, 볼케이노. 일본에 화산이 많잖아요. 거기 전통이 나왔는데 그런데 다음 글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EBS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수능에는 아이슬란드도 화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화산 문화의 어떤 전통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화산이 있는 곳의 문화라는 소재의 공통은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간접 연계는 솔직히 연계가 아니고 EBS가 이제 의미가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진 않죠. 그래서 EBS 교재가 어마어마하게 다만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시험 범위가 아니어도 이런 문제 유형을 자꾸 접하는 거는 모의고사 보는 것 같이 접하는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 또 영어를 많이 접해야 우리 글을 많이 접해야 글 읽는 속도도 빨라지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분하게 글의 내용, 뒷내용도 좀 이해해 보는 것도 어디에서 EBS 해설 강의에서 배경 지식에 관해서 좀 들어보는 것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 독해를 할 때 수능 독해를 할 때 정보를 빼내라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정보를 빼내라. 아, 이거 이거랑 관련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그죠? 예. 그런데 억지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지. 그 글의 내용이 저절로 이해되면 배경 지식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글에 대한 그 글은 거의 맞추는 거죠. 정보 빼내기가 너무 쉬워지니까. 이해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윤사나 사문을 하는데 거기에 관한 자기가 암기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윤사나 사문의 어떤 내용이 어떤 것이. 그럼 경제를 공부했는데 법정을 공부했는데 법에 관한 내용,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 헌법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 훨씬 요 이해가 저절로 되니까 그죠? 요게 저절로 되게 되면 그러면은 정보 빼내기가 더 쉬운 거죠. 아 이거 그거에 관한 글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충분히 다른 이렇게 교재를 좀 차분하게 독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테고리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만들어진 그 카테고리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주어예요.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동사는 이게 동사인 거야. are 수동이죠. are made.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만들어집니까? 이게 주어, 동사. 그러면 카테고리 판단이란 건 범주죠.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동물이냐 식물이냐 이런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겁니다. 그것들이 A에 의존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31번이랑 보통 저기 그 우리 빈칸 중에 31번은 한 단어짜리 빈칸이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한 단어짜리 빈칸이에요. 31번의 전형적인 형태죠. 이건 한번 넣어봐도 괜찮습니다. 전통에 의존하지 않을 때. 알겠죠? 그 다음에 typicality. 어려웠어요. 이게 타입에서 나온 거죠. 타입이 유형이니까. 뭐예요? 유형, 여기서 나온 거니까 유형. 그죠? 전형. 그건 어떤 타입이니 이런 거잖아. 전형성, 유형성. 그것이 애초에 그건 그런 유형이구나 이런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분류가 나왔어요.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파이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레셔널리티와 합리성. 이렇게 수능에서 이렇게 내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건 기능성, 펑셔널리티. 요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게 얘랑은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해석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요걸 국어적으로 전형성과 분류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전형성은 전형적으로 그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 물건이 가진 특징이나 여러 가지 그걸로 어떻게 그것이 분류가 되는지 이해되겠습니까? 또 그게 전통이 되기도 하죠. 이 분류를 이렇게 그건 여기다 분류하는 게 전통이야. 우리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게 과일인지 야채인지 좀 애매한 그런 과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그죠? 우리 그건 과일로 분류하는 게 전통이야. 보통 이거 붙여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비슷한 말을 내버렸어요. 국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이제 아마 수능에서 이렇게 애매하게는 안 될 거예요. 이건 좀 심했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의존하지 않을 때 릴라이온이 의존하되잖아요. 그럴 때 범주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접근으로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고 대답인데 사례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글의 주제를 찾자면 이거죠, 그죠? 이러지 않을 때, 그것들이 이러지 않을 때 범주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답은 여기 있습니다. 레몬의 예를 들어보자는 거야. 레몬을 페인트로 칠하자는 거야. 어떻게? 레드, 빨간색과 하얀색 스트라이프하면 줄무늬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줄무늬로 어떻게 레몬에다가 페인트를 칠해봅시다. 또 선생님이 여기서 또 이 솜씨를 보여야 되나요? 레몬. 보통 오렌지색 레몬이죠. 레몬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레몬. 이렇게 레몬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레몬이죠. 잘 그렸어요, 그죠? 자, 레몬. 자, 이걸 여기다가 빨간색, 그죠?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고, 빨간색으로 어떻게 색칠하죠? 여기 있나? 이건 아닌데. 여기 있다. 여기 레몬에다가 색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요 색이죠. 빨간색으로 색칠했습니다. 좋네요, 그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레몬에다가 뭐가 그림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얀색으로 줄무늬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알겠죠? 하얀색으로 줄무늬를 그어보겠습니다. 하얀색으로. 응? 왜 색칠이 안 되는 거야? 에이씨. 줄무늬 걷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걸로 하면 좀 티가 날라나? 왜 안 되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여기 색칠이 안 되나 보다.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잠깐만요. 안 되나? 또 사람이 또 이 아니네. 다시 이걸로. 된다. 오, 줄무늬. 됐죠? 그죠? 이렇게 오렌지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아직 이 기능을 내가 잘 몰라요. 맨날 뭐만 썼냐면 강의할 때용으로만 잠깐 쓰기 때문에 요 기능들을 내가 잘 모릅니다. 우울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이게 여전히 레몬이죠 누가 봐도. 그치? 맛있게 생겼잖아요. 여전히 레몬입니까? 그죠? 여전히 레몬? 맞죠? 여전히 레몬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것이 레몬이라고. 여기는 이제 듣기 수준이죠. Now inject the lemon. 레몬에게 설탕물을 넣어보자 이겁니다. 여기다가 주사를 놓자는 거예요. 이렇게 축쿡 축쿡. 그죠? 축쿡 주사를 놓자는 거예요. 뻑 설탕물을. 따라서 그것은 이제 달콤한 맛이 납니다. 레몬은 원래 신맛이잖아요. 나도 요즘에 레드향이라는 집에서 귤을 샀는데 그 레드향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맛 없는 게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갈아가지고 설탕이 아니라 우리 여기 슈가워러가 아니라 우리는 뭘 넣냐면 그 단맛 나는 거 있는데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냐 요즘에 그런 단어가 그런 걸 넣었어요. 첨가제를 그렇게 넣었더니 이제 그렇게 갈아서 먹고 있거든요. 단맛이 나겠죠. 런오버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레몬을 트럭으로 한번 칠합니다. 런오버는 차로 치다 이런 뜻입니다. 트럭으로 깔고 뭉개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어떻게 됐겠어요? 평평해졌겠죠. 찍 하면서 부서지면서 팬케이크처럼 평평해졌을 거라 이겁니다. 여기를 바퀴가 이렇게 트럭 바퀴입니다. 이런 트럭 바퀴가 그죠? 이런 트럭 바퀴가 웅 하고 지나갔으니 그죠? 이렇게 웅 하고 지나갔으니 여기는 이제 이건 어떻게 됐겠어요? 납작해졌겠죠 이렇게.
트럭밖에 깔려가지고 그죠? 그것은 이제 평평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납작해진 길바닥에 납작하게 눌러붙은 그런 레몬이겠죠. 우리는 가지고 있나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줄무늬에 인공적으로 단맛이 나는 평평한 레몬. 그죠? 줄무늬색에 또는 빨간색으로 된 빨간색 하얀색 줄무늬에 인위적으로 이게 인공적으로 좀 아티피셜리 하면요. 인공적으로 달콤한 평평한 레몬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레몬이 아닌 걸 가지고 있나요? 누가 봤을 때 이 과정을 봤으면 다 레몬이라고 하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겁니다. 뭘 받아들이냐면 이 불쌍하고 어뷰즈드 하면 학대된, 남용된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학대받은 거죠. 그치? 과일을 레몬으로서 받아들일 겁니다. 이거는 남용된, 오용된, 학대된 뭔가 좀 심하게 사용한 거예요. 지금 실험을 위해서 이 과일을 이렇게 했잖아요. 본래 그 용도와 다르게. 레몬으로서 받아들일 거라는 거야. 이 과정을 안다면 전제 조건은. 그러나 고려해 보세요. 이 판단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What this judgment involves. 이것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자, 우리는 taken step, 조치를 취하다야. take step. 이 단어는 진짜 많이 나오지. 이거 모르면 수능 못 보죠. 우리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어떤 조치냐면 이 물건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this object more and more distant. 이 물건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We've taken steps.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 물건은 학대받은 과일이죠. 레몬입니다. 그러면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선생님 맨날 쓰는 거 4대 천왕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 원형이죠. 프로토타입은 원형, 시제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매우 다르게 만드는 형용사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엔드나 오나 벗이 나오면 대등하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different. 그 다음에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different가 아니죠 지금. 왜 두껍게 안 나오죠? distant. 그 다음에 different.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더 멀어지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더 다르게 되는 거야. 어떤 유형? 다른 특정한 유형의, 다른 특정한이죠? 원래 이 특정한 레몬과는 다른, 그죠? 다르게 만드는 조치를 취해왔다는 거죠. 그 레몬이 어떤 레몬이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마주해왔던 레몬이죠. 그죠? 엔카운터가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이런 뜻이죠? 당신이 우연히 마주하게 된, 그동안 만나게 된. 주로 쓴다면 엔카운터 대신에 이런 단어 쓸 수 있어요. come across. 만나다는 뜻이에요. 마주치다. 만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엔카운터에 목적어 없으니까. 그죠? 위치 같은 거, 덱 같은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당신이 만난 특정한 레몬과는 매우 다르게 만드는, 그죠? 이 물건을 뭐로부터 원형부터는 멀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당신이 여태껏 만난 어떤 특정한 레몬과는 매우 다르게 그렇게 만드는 조치를 취해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처럼 보여요? 당신의 믿음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심 다음에 투도 하면 뭐뭐처럼 보이던데, 그죠? 흔드는 것처럼, 여기 not이 있으니까 부정이죠? 당신의 믿음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디스가 말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온 거죠. 이 앞문장이죠.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 물체가 여전히 레몬인 상태로 남아있다. remain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서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만 상태로 남아있다. 그죠? 여전히 레몬으로서 남아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죠? 레몬으로서 남아있다는 고로한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야? 동격이죠.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니까. 동격인지 관계대명사인지는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죠. 더 페이트가 들어갈 영역이 없잖아요. 이게 주어, 동사, 보호까지 완전히 있으니까. 그죠? 이게 보호로 보기도 하고 목적으로 가끔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remain 다음 형용사가 나온 보호가 맞죠? 뭐만 상태로 남아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호가 맞는 것 같습니다. become처럼 비동사처럼 비동사 유형이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니까 face가 들어갈 수가 없죠. 확실히 자 우리는 not easily 쉽게 인지되지 않는 레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식되다, 인식되는인데
여기 쉽게 not easily니까 인식되지 않은 레몬을 가지고 있지. 납작하고 색깔도 다르고. 그죠? 즉 아주 특별한 exceptional하면 좀 불쌍하게 우리가 조추를 만든 거지만, 그지? 좀 학대 비슷하게 한 거지만 특별한 레몬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만 트럭에 깔린 그것은 여전히 레몬이죠. 그죠? 명백히 apparently 하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명백히, 명백한, 명백히 겉보기에,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 무언가는 레몬일 수 있습니다. 얘는 virtually 하면 사실상 거의 이런 뜻입니다. 거의 닮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건 닮음이야, 닮음. 뭔가 닮았는 거. 거의 그런 닮음성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레몬과의 닮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은 명백히 레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여기가 애매한 게, 여기 보시면 레몬으로서의 속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 어떤 물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레몬의 그 레몬색의 그저 둥근 모양의 그런 속성에 의존하지 않을 때, 그런 전형성에 의존하지 않을 때라고 해야 되니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전형성, 유형성, 그래서 답이 이건데. 근데 우리 국어적으로 봤을 때, 그죠? 전형성, 유형성에 따라서 보통 분류하잖아요. 그것이 분류에 의존하지 않을 때,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죠. 분류에 의존하지 않을 때. 근데 뭐 분류, 그거보다는 레몬의 속성이라, 레몬 자체가 지는 속성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것의 전통에 의존하지 않을 때 좀 멀죠, 그죠? 분류를 통해서 이건 이렇게 분류하는 게, 요러요러한 물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왜 이 세 가지가 조금 헷갈리냐면, 어떤 A라는 물건은 이라고 얘기할 때는 유형성, 전형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유형성 때문에 이것으로 분류를 해. A라는 물건은 이런 속성이 있으니까 이 속성을 기반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그렇게 분류하는 게 전통이야.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을 잘 읽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다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들이 전통에 의존하지 않을 텐데, 좀 더 정확한 답은 뭐예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형성, 전형성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국어적으로 영어를 이렇게 내면 되게 어렵죠. 이거는 우리 저기 한 원어민들, 미국의 한 12학년, 그러니까 고3, 고2, 하이스쿨 학생들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시험으로 보는 거 아닐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소재 좀 보셔야 돼요. 전형성에, 그죠?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는 범주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 실험은 좀 알아둘 만한 실험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떠한 물체가 원형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 물체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근데 이게 어떤 또 글이 나오냐면, 이제 이게 EBS 내용을 좀 해설하는 거죠. 어떤 글이 나오냐면 이런 글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봤잖아요. 과정을 지켜봤잖아요. 레몬이 트럭에 깔리는 걸 봤으니까 쉽게 레몬으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정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정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걸 레몬으로 인정할까요? 보지 못한 사람은 요게 레몬이다, 이게 레몬이라고 요거는 인정하기 쉬운데, 그죠? 과정을 보지 못한 사람은 요걸 레몬이라고 인정하기 좋을까요? 어릴까요? 저게 뭐야? 이렇게 되겠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우리가 그 물건을 진정으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건 누가 봐도 레몬이잖아. 원래 상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또는 그것이 우리가 다른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걸 보고 있을 때, 그때는 저건 레몬이자고 할 수 있지만, 얘나 본질상, 그죠? 보지 못한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레몬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지가 안 되죠, 이게 레몬으로. 따라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의 본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의 겉모습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형성을 인정해서 그거를 그 물체에 붙이고 있는지, 이런 철학적인 문제도 글에 가끔 나옵니다. 영어에. 그래서 이 트럭으로 과일 치는 이야기, 이런 거는 그런 얘기도, 철학적인 문제도, 본질과 관련해서, 인식론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 참고로 배경 지식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이거 배경 지식 얘기하고 해주니까 여러분이 영어에 대한 그 직관이 넓어질 것 같은데, 이거 꼭 나중에라도 내신이 아니어도 내가 이거 하나씩 해서 고3 때 보내줘야 될까? 이거 괜찮은 거, 뭐 다 해줄 것보다 이렇게 배경 지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네.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공부하세요.